평소엔 에이 그런 말이 어디서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일도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하면 아 정말 그게 그런 거였어?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죠. 방심하던 일도 다시 주의하게 하고 또 불안을 안심으로 바꿔주는 것도 역시 과학일 텐데요.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파헤쳐봅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학적으로 또 이번 주도 이야기를 나눠볼 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오늘도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네네. 아니, 평소에- 질문하신다고 할 때마다 네. 긴장돼요. 그래요?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네. 네. 평소에 혹시 손 좀 자주 씻으세요? 손이요? 딱히 저는 일부러 지금 손 씻어야지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뭐 볼일을 본다던가 아니면 밥 먹기 전 맞아요. 아니 뭐가 묻었을 때 이런 데 씻죠? 맞아요. 네.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 특별히 손을 씻기 위해서 뭐 무언가를 어디를 가셔서 손을 씻는다거나 하신다기보다는 뭐 화장실 사용하시거나 뭐 음식 먹는다거나 할 때 이제 씻으시는데 아마 이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손을 잘 씻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학적인 어떤 실험 조사를 해봤더니 네.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한 병원과 함께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관찰을 해봤는데 네.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손을 씻는가를 관찰을 했더니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 따지면 이 32.5% 정도가 화장실을 사용한 뒤에 손을 전혀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43% 정도는 그냥 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씻는 정도였고 네. 비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대로 손을 씻은 사람이 2%, 딱 21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네. 생각보다 뭔가 비누 이용해서 제대로 손 씻는 사람이 2%. 요건 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이게 공중 화장실에서 관찰한 건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 생각해 보니까 가끔 공중 화장실 좀 깨끗하지 않은 곳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혹은 뭐 물이 나오지 않는다던가 네. 뭐 비누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냥 일반 뭐 이런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이나 네. 집안에 있는 화장실 뭐 이런 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는데 그래도 이거를 어쨌든 보편적으로 좀 크게 본다면 1000명 넘는 사람 중에 21명만 제대로 그렇죠. 손을 네. 씻었다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사실 이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장실을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중 화장실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같은 뭐 문고리를 잡는다거나 뭐 이렇게 손을 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병원성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도 이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이 공중 화장실에서 뭐 황색 포도상구균 이런 균들이 발견이 됐는데 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뭐 살모넬라균처럼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그런 세균이거든요. 네. 뭐 심한 경우에는 막 폐혈증이나 뭐 피부 감염 이런 중증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균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비누로 30초 이상 이 제대로 손을 씻으면 이 균이 대부분 사라져요. 그런데 뭐 사실 급하면 뭐 물로만 대충 이렇게 씻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이 세균이 손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제대로만 씻으면 세균을 없앨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공중 화장실은 물론이고요. 또 뭐 이런 공공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좀 손 씻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 볼일을 보고 변기에 물을 내릴 때 뚜껑을 닫지 않으면 그 물이 맞아요. 눈에 네. 보이진 않지만 퍼지면서 네. 거기서 세균들이 많이 퍼져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봤었는데 손을 물로만 씻게 되면 세균이 대부분 손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는 네. 씻으나 마나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사실 물을 대기만 해도 조금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못 느끼게 되는데 잘 씻지 않고 이 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손으로 이 음식을 먹는다거나 음식을 조리하거나 할 때 오염을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험을 또 해봤는데 뭐 김밥이나 샌드위치 이렇게 간단한 음식들을 조리를 하거나 뭐 손으로 직접 먹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손을 직접 만지는 경우에
씻고 음식을 만졌을 때보다 씻지 않고 만졌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균, 대장균의 경우 한 56배가 안 씻은 경우에 더 많이 이 음식물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되게 56배라는 거는 한 10배, 20배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그렇죠. 많은 건 거잖아요. 이게 뭐 물론 공중 화장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했다고는 했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우선 손 씻기 자체를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물로만 씻지 말고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야겠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요즘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 맞아요. 뭐 이런 기사들도 네. 많이 뜨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들이 공중 화장실만은 분명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마도 세균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국내 연구팀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 여러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는 그런 대표적인 기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던가 네. 우리가 ATM이라고 하는 이 현금 인출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스마트폰의 표면 이런 곳들이 이제 세균이 좀 많다고 알려졌는데 일단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수치가 네. 얼마나 될지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 연구팀의 경우는 이 인근 건물 엘리베이터 버튼 140개 정도, 그리고 이 현금 인출기 한 32대, 그리고 스마트폰 한 41대 정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역시나 가장 많은 종류의 세균이 나온 거는 스마트폰 액정이었습니다. 네. 한 15가지 정도 되는 다양한 세균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이 엘리베이터 버튼이었는데 14종 정도의 세균이 나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거의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수준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요. 그렇죠. 네, 뭐 현금 인출기 같은 경우도 한 8종류의 세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좀 오염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은 그렇게 막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기복이님이 이쯤 되면 변기가 제일 깨끗한 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그런 보내주셨는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오토브레님 저는 그래서 일회용 알코올 수압으로 휴대폰도 닦고 버튼도 닦고 제 손 닿는데 많이 닦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청결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좋은 방법이에요. 휴대폰 액정 자주 네. 닦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스마트폰, 엘리베이터 버튼, ATM기 다 우리가 뭐 이용 안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뭐 이 정도로 세균이 나오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뭐 물론 이렇게 10가지가 넘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세균이 나왔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 세균의 종류도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의 경우는 감염되면 뭐 뇌수막염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뭐 폐혈증 이런 심한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었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요즘에 손끝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방식의 기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세균들이 이걸 만졌다가 저걸 만졌다가 하면서 이 기기에서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기 표면에서 교대로 전달이 되고 서로 섞이다 보니까 새로운 병원성 이런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모든 세균들이 손만 깨끗이 씻으면 될까요? 뭐 일단은 좀 자주 씻는 게 좋겠죠. 뭐 공공장소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기기를 만지고 난 뒤에는 좀 씻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손끝으로 만지는 이 기기에서 세균 감염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손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제대로 씻지 않았을 때 세균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이 손등과 손끝이라고 합니다. 손등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손 씻을 때 여기 손등까지 바닥을 중심으로 씻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손 씻는 방법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흐르는 물에 한 30초 이상 정도는 비누를 꼭 써서 씻어주시고요. 네. 또 이 손바닥, 손등, 뭐 손가락 사이, 특히 이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손톱 아래까지 사실은 이 구석구석 문지르면서 꼼꼼히 씻어주는 게 정석입니다. 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나 뭐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는 아까 뭐 청취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네. 소독제라든가 항균 물티슈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하셔서 꼼꼼하게 손을 닦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이 마침 또 세계 손 씻기의 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동훈 기자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전해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10월 15일이 유엔이 지정한 이 세계 손 씻기의 날입니다. 네. 이 날을 만든 이유 자체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대부분이 이
이 간단한 손 씻기만으로 예방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이 손 씻기를 셀프 백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병원성 세균에 의한 감염병의 한 50에서 70%는 손 씻기만으로도 막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손을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이 한 해 한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손 씻기 중요한 거는 알고 있었지만 뭔가 이런 수치나 뭐 세균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일부러라도 손 씻으러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손 씻기 생활을 하셔서 감기도 또 예방하시고 많은 세균으로부터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네. 이 얼마 전에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아주 큰 피해가 났습니다. 수십 그쵸. 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네. 그런데 이때 이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방사선 폐기물이 유실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 보자마자 그러면 그 강을 통해서 바다로 태평양으로 네. 흘러갔을 텐데 아직 근데 정확한 양이나 떠내려간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원래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겠다. 열자루만 구했다. 약간 네.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후쿠시마현에 이 원전 사고 방사성 폐기물들이 임시로 보관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우로 보관소가 잠기면서 이 일부 폐기물 자루가 이 수로를 타고 강으로 흘러간 건데 네. 이 보관소에 아주 커다란 자루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외부에. 근데 이 모두 한 정확하게는 이제 2,667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회수된 게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나머지 유실된 양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 자료에 들어있던 게 뭐냐면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주변 학교나 주택가 이런 데서 긁어 모은 이 방사성 물질들입니다. 네. 스트론튬, 세슘 이런 물질들이 묻어있는 그런 이 폐기물들이 들어있는 자루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방사성 폐기물이 강을 따라 흐르다 보면 태평양과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건데 네. 이 폐기물이 흘러든 하천의 경우는 중간에 다른 강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의 경우는 방사성 폐기물이 당연히 바다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아직 방사성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태풍이 왔을 때 이 누설 경보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사인 도쿄전력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는 오작동이었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네. 나머지 한 4건 정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실제로 이게 누설이 돼서 경보가 울린 건지 아니면 이 오작동에 의한 것인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성 폐기물만 바다로 흘러간 게 아니라 이 방사성 오염수도 실제로 배출이 누설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런 이런 가능성이 거잖아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확인이 안 된 건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도쿄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네. 특히나 이 원전이나 방사성 폐기물 이런 거에 지금 우리 국민들 불안감이 크잖아요. 네. 더더욱 뭔가 다 확인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불안하죠. 하니까 네.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바다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걸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이 방사성 물질이 유입이 되면 사실상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네. 핵 붕괴가 일어나면서 이 방사성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아마도 한 수백 년은 기다려야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바다로 흘러간 오염물질이 수백 년 정도 계속해서 방사능을 어느 정도는 내뿜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수백 년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너무 긴 아무리 시간 미량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아무리 봐도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도 네. 요즘 이런 관련 기사들 댓글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댓글들이 많죠. 네. 그럼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폐기물이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지 그 양을 파악하는 거겠네요. 네, 이제 겨우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폐기물이 얼마나 유실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아무래도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일단은 이게 확인이 되고 파악이 돼야 그나마 불안감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뭐 소식기로 우리가 이거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또 이 방사성 폐기물 유실과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더 답답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도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뭔가 명쾌한 것도 있지만 가끔은 좀 답답한 것도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과학이 더 하루빨리 발전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싹 씻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바버레츠 Be My Baby. The night we met, I knew I needed you so. And if I had the chance,